안녕하세요. 저는 김효빈이라고 하고요. 브랜딩 스튜디오에서 디렉터 역할을 맡고 있고요. MTL 컴퍼니라는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샵을 운영하는 곳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고 브랜딩 관련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브랜딩을 저는 아주 크게는 상업 브랜딩과 퍼스널 브랜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의미 깊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각각이 가진 브랜드나 혹은 사람이 가진 매력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거를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그 매력을 발산하는 과정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브랜딩에서 각 개인이 가진, 각 브랜드가 가진 매력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디테일한 설계와 전략, 규칙을 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트렌드는 현 시대에 일어나는 굉장히 일시적인 영향이고 일시적인 욕구에 대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트렌드를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제 표현으로 변형하면 동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동향을 읽으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살짝이나마 예측하게 돼서 니즈에 맞는 브랜드들을 저희가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대체로 동향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 동향에 있어서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니즈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박우면 작가님이 쓰신 8단어라는 책에서 어떤 선택이든 정답은 없고 선택하지 않는 다른 결과를 생각하는 거는 이길 수 없는 나와 싸우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항상 옳은 선택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한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정말 전 최선은 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홍익대학교 학생분들이라면 아직 사회 초년생이실 텐데 정답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실 때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정답이 맞나? 이 길이 맞나? 라고 혹시 고민하신다면 아무도 정답을 알고 가시는 분은 없고 다만 정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좀 헷갈리실 때 이런 문장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경전입니다.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디지털 미디어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공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어떤 회사의 브랜딩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 색깔을 정하다 보니까 골든 컬러, 이 황금색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황금색이 또 특이한 게 삼원색으로 표현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더 독특한 색깔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제 색깔은 황금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황금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황금기, 또 황금 분할, 또 좋은 규칙은 골든 룰이라고 하죠. 황금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뜻을 갖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골든 부츠상을 받았는데 저도 제 분야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고요. 저는 제 세대를 골드 세대로 만들어 보고 싶고 지금부터 저의 인생이 저의 황금기다 라고 믿으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골드로 정해봤습니다. 저는 내일 죽게 되더라도 후회가 없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일 죽게 된다면 아마 오늘 제 삶을 돌아봤을 때 못한 일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회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 제 삶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만 할 수 있었던 일, 또 내가 꼭 했었어야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본질에 벗어난 일은 조금 줄이고 본질에 가까운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영업 비밀인데요. 그래도 한번 원칙대로 생각해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해서 그 결과로 내가 수익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가치 창출을 하는 사람은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가치를 창출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신뢰와 명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면 제가 뭔가 가치를 창출했을 때 믿어주고 그걸 한번 써보겠죠. 써서 만약 그것이 좋다면 저한테 수익이 저절로 돌아오겠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수익을 먼저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철저한 사업가 스타일이고요. 저는 스타일이 약간 달라요. 제가 가치를 창출하고 잘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근데 요즘 또 비즈니스 모델과 경영학의 큰 변화가 뭐냐면, 예전에는 주주만을 위해서, 돈만을 위해서 경영하고 사업했다면 요즘은 이해관계자를 위한 경영, 또 ESG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됩니다. 결국은 내가 돈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해관계자, 우리 사회의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까 생각하면 좀 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경애입니다. 코롱 FNC의 4개 브랜드의 총괄 디렉팅을 맡고 있습니다. 레코드, 에피그램, 코롱 스포츠, 르케시며라는 브랜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올해 CSO 조직장으로서 임무를 맡았습니다. 함께하는 사회에 대한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레코드 같은 브랜드는 사회적 배려자들과 같이 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에피그램이라는 브랜드는 로컬에 대한 생각들을 브랜드에 녹여서 저희가 실제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도 넘쳐나지만 그걸 아는 것만으로 우리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슈라든지 기후환경의 변화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대한 담론보다도 당장 이 자리에서 해야 될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코드는 특히 우리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사회적 배려자들과 또는 환경을 지켜가기 위해서 수선이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바로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2008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시리즈라는 브랜드의 매거진을 만들면서 입던 옷으로 나의 남자친구의 옷으로 여자친구의 옷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디자이너들하고 했었어요. 이러한 계기들 그리고 회사의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일에 대한 생각들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자켓, 남성복 자켓이에요. 근데 지금은 니트와 자켓을 같이 혼합해서 완전 새로운 얼굴을 가지게 된 것, 이러한 우리가 어떤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굉장히 저는 만족을 하고요. 제가 마르세유에서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첫 강의를 시작할까 하다가 일반적인 자켓을 들고 시작을 했어요. 저희는 이 자켓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체를 하면서 이것들에 대한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한다고 강연을 시작을 했었고, 강연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약수를 청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디자이너, 개인 디자이너 분이셨는데 약간 울먹이시면서 진짜 그 힘듦을 이해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지켜가는 일은 힘들지만 이러한 분들과 같이 하는 이러한 느낌에서 감동을 스스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송정민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홍익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모든 직장인분들이 동일하실 수도 있지만 퇴근하고 침대에 눕는 시간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도 강하고 제 일을 되게 좋아하면서 하는데 오늘도 되게 잘했구나,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 끝냈구나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주위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을 해도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간혹 이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 누군가는 위로나 응원이라는 말로 저를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기준을 저한테 맞추게끔 한다거나 이러는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보다 좀 소중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전은 그냥 하루 일과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어딘가 갈 때 교통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 그 업무를 보고 새로운 것도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제가 하는 일들이 다 도전인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기준에서의 도전이 누군가에게 설렘을 준다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는 긴장이 되거나 뭐 이런 거라면은 그런 게 도전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였거든요.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라는 거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 안 좋은 영향을 받았을 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코로나는 나만 당한 게 아니라 나만 겪은 게 아니라 모두가 겪은 상황인데 그걸 마치 나만 겪은 것 마냥 핑계처럼 사용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라고 말씀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덕분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생겼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우리가 하면서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시간에 책을 읽는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책을 읽고 싶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책을 읽지 않았고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했지만 그냥 일을 핑계로 공부를 뒷전으로 밀어놨었는데 이제 그런 핑계를 댈 수 있는 게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했었고 그게 지금의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걸 하지 못했어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내가 책을 읽을 수 있었고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